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드디어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가 공부를 타이틀로 한 공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예, 타로라는 게 원체 좀 다가가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강의를 찾아봐도 어렵고 뭐 요런 특성이 있는데 한번 같이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곤잘씨의 그룹 스터디라고 이제 컨텐츠 이름 지어봤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그룹 스터디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100% 옳다도 아니고 이게 맞아도 아닙니다. 전 그저 저의 주관적인 느낌, 아 내가 봤을 때 이러더라, 내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다소 약간 maybe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 그건 이런 것도 맞아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포용을 할 테니까요. 말 그대로 그룹 스터디 하듯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중점을 둔 방안은 이제 곤잘씨와 같은 초보자분들, 뭐 초심자분들, 내가 따로 타로를 공부하고 싶어, 이걸 기초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기초를 쌓으신 뒤에 뭐 이제 다른 스터디라던가 다른 뭐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께 이제 학습을 하시고, 저는 어디까지나 기초 담당자, 타로의 티그자도 모르고 타로라는 게 뭐지? 그걸 뭐지? 먹는 건가? 하는 거 이제 뭐 타로는 밀크티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카드구나 요 정도 알게끔 저는 거기까지만 딱 할 거기 때문에요. 예, 뭐 좀 더 숙련된 지식을 요구하신다면은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해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그룹 스터디 첫 영상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은 카메라 옮기고 오케이. 그럼 우선 첫 번째 시간,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 이제 타로 리더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가장 초심자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할 법하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당황할 법한 거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당황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면요. 자,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친구에 대한 게 가장 저는 처음에 궁금했어요. 왜 모든 덱은 얘를 기초로 만들며 얘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네, 여기서 말하는 얘라는 건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이 카드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보면은 뭐 누가 봐도 다 봤을 법한 그런 이미지, 마침 매지션도 나와주고요. 보잉. 자, 왜 웨이트 덱인가 이거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뭐 타로의 기원이 참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고 아직까지 정확히 타로라는 게 이게 기원이야 라는 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타로 카드, 클래식 타로라고 하면은 뭐 몇몇 개 뽑을 수 있겠죠. 뭐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트 계열로 통용되는 웨이트, 그 다음에 마르세유, 토트, 요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르세유 덱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 이게 맞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트럼프 카드와 같은 게임용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보기 시작을 했다. 조금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투점 보는데 이 화투점이 굉장히 잘 맞더라. 그래서 화투점 칠 겸 카드 게임 겸 해서 만들어졌다. 뭐 요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카드점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일반적인 그냥 게임용 카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트 카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토트 카드라는 게 이제 좀 그 당시로서는 독특하죠. 이제 그 게임용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상징을 집어넣어서 점을 보는데 특화된 카드를 만들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상담을 하는데 특화된 카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프로젝트로 나온 게 이제 토트 카드고요. 그래서 이제 토트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심볼이 들어가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연금술적인 거, 신화적으로 봤을 때 뭐 헤르메스주의, 점성술, 심지어 서양인데 동양 철학, 음양, 주역 이런 게 꾸역꾸역 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거기 성경적인 요소도 이제 들어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웨이트 덱이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거기서 웬만한 비중이나 부피를 쫙 줄이고 슬림하게 다이어트한 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아서 웨이트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이 미국인이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서 저희의 이다나 웨이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이 이해를 못하지? 그게 뭘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걸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학문을 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컬트, 즉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까지 탐구를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 이게 뭐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황금 십자회다, 뭐 요렇게 뭐 황금 여명회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결국 거기서 모은 모든 지식의 총체로 이제 타로 카드, 즉 뭐 토트 카드 이런 거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상징과 종교적인 것을 담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좀 더 짧게 펴볼까요? 그러는 편이 훨씬 보기 좋겠네요. 웨이트. 이렇게 웨이트 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덱이 이제 1990년도였나? 그때쯤 이제 저작권 만료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아서 웨이트가 내가 점을 보려고, 내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하려고 만든 카드야, 나의 깨달음을 담아 만든 카드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저작권 만료가 되니까 이 저작권을 토대로 여러가지 덱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통용되기도 쉽고 알기 쉬운 덱이면서도 가장 표준화된 덱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로 리더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셔플이에요. 셔플, 카드를 섞는다. 이렇게 섞지요. 그리고 정위치와 역위치를 전부 다 활용하시는 리더분들이 있고, 정위치만을 활용하시는 리더분들도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단은 저는 정과 역을 다 보는 리더기 때문에, 정, 역을 다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한번 뒤집습니다. 이걸 턴이라 그래요. 턴. 그리고 커팅. 이 카드 뭉치를 보통 3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요. 순서는 다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펼칩니다. 아이고 삑살났네. 다시 펼칠게요. 이쁜 게 좋으니까. 자, 요렇게 펼치면은 이제 저희는 흔히 이걸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펼치면은 이제 이걸로 한 셔플, 한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스프레드를 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법대로 놓는데, 배열법 같은 경우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 스프레드를 그대로 사용할 거야. 뭐 3카드면 3카드, 뭐 아니면은 뭐 켈틱 크로스면 켈틱 크로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고정 스프레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율 스프레드라고, 이제 내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자율적으로 스프레드를 한번 짜보자, 이렇게 몇 장 뽑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도 않고 딱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냥 몇 장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보는 거, 이걸 프리라고 해요. 보통 실전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프리 자율 배열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타로 리더로서 코런트에게 몇 장 뽑아주세요 하잖아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3장 뽑아주세요. 어떻게 3장 뽑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히 가자라고 한다면은,
3장을 선택하실 건데 한 장씩 차분히 찝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뽑거나 막 뒤집거나 막 이렇게 탁 놓지도 않고 이제 아 이거요 그러면은 예 이러고 한 장씩 뽑아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셔플의 과정에서 이제 셔플, 턴, 커팅, 그 다음에 펴서 스프레드, 그리고 배열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이것까지는 제가 곤잘씨의 곤잘소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던 내용이고요.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은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셔플을 하고 스프레드를 펴고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완전 기초를 위한 강의를 지금 짜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카드의 용어 설명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카드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 라이프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기본적인 웨이트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되게 그림체가 좀 편하고 시원스럽고 큼직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카드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4개 놓을 거고요. 자, 뭐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요 카드, 예, 타로를 심볼로 하시는 분들이 요 두 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요렇게 2개 놔져 있어요. 딱 요렇게. 예. 이거를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해요. 처음에 타로 카드라는 게 나왔을 때는 딱 요렇게 메이저 아르카나 이거 22장입니다. 이 22장짜리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요. 마이너가 나온 건 그 이후 시점이고요. 자, 요렇게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 보면은 0번부터 이렇게 21번씩 있고요. 일단 특징, 앞 요 화면에 숫자가 있고 뒤에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교 대상군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건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카드가 아닌 그거에 대한 좀 부수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이 카드, 즉 메이저 아르카나가 소우주이자 나에게 기본적으로 집중된 카드라고 하면은 이 카드는 대개의 사람들이 이래라고 하는 어떤 정도 보면은 좀 큰 평균치를 내주는, 얘가 평균값, 얘가 나에게 딱 맞는 특별값. 이 친구가 기성복이면 이 친구는 맞춤복,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마이너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핍 카드라고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있는 숫자 카드의 경우는 에이스는 좀 특별한 카드니까, 예. 뭐 보통 원카드에서도 에이스, 포커에서도 에이스 나오면 좋잖아요. 예, 이 에이스를 제외한 요런 일반 숫자 픽 카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로마자, 위에 로마자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핍 카드가 아닌 이제 궁정 카드라고 하죠. 예. 이런 궁정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밑에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인물과 이 원소가 이 두 가지의 작용이 훨씬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도 있지만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더 크구나 일반 핍 카드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해요. 그런데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갖는 의미와 이름이 갖는 의미, 이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표현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아요. 즉 내가 카드를 처음 샀다, 앞장이다 뭐다 이전에 친구가 그냥 후두둑 섞어버렸다, 그럴 경우 위에 숫자가 있고 밑에 이름이 있으면 이건 메이저 아르카나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짜리가 있고, 이 22장짜리의 특징은 0번부터 21번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숫자와 이름이 같이 있다. 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마이너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수트라고 해요. 각 원소라던가 뭐 혹은 각가지 사물을 표현을 하는데요. 예,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예, 요건 펜타클이라고도 하고 코인이라고도 합니다. 동전이에요. 동전 카드가 있다.
그리고 완즈라고 하죠. 완드. 지팡이, 막대기가 있구나. 그리고 스워드. 칼이 있구나. 그리고 컵 혹은 치얼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아, 컵이라는 카드도 있구나.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요렇게 마이너 아르카나는 4가지의 수트, 4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메이저 리그는 1부 리그 하나가 있고요. 마이너 리그는 1, 2, 3, 4부, 즉 2, 3, 4, 5부 리그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스포츠로 따지자면은. 예, 얘는 아무래도 메이저이기 때문에 좀 주요도도 많고 공중파에서 다뤄주는 좀 많이 중요한 카드다. 실제로 리딩을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메이저 아르카나가 나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아르카나는 각 수트별로 알고 보면 조금씩 상징하는 바나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요. 예,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즉 얘들은 마이너 리그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좀 특이하다, 좀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즉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홈런 치는 투수 박찬호도 있을 수 있고, 알아주는 1루수이자 4번 타자인 이승엽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예, 요렇게 다재다능하고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핵심 친구들로만 모여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2부 리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네 리그, 그 다음에 고교부 리그, 중등부 리그, 뭐 일반 회사원 리그 요렇게 있다면은 뭐 이쪽 리그는 알고 보면 포수가 잘해, 이쪽 리그는 투수가 잘해, 이쪽 리그는 타자가 잘해, 이쪽 리그는 룰이 좀 프리스타일이야, 뭐 요런 식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결국 오늘은 카드의 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다른 나머지 각 수트들이나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에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각 에이스 카드들 있고요. 예. 에이스 카드들은 여기 위에 1번이라고 적을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수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이 계속 다 있어요. 이렇게 신비한 손. 예. 이 수트가 처음 탄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나중에 다룰게요. 일단 에이스 오브 컵스, 컵 하나가 있다. 굳이 이걸 글로 적어줬습니다. 예. 결국에 이 수트 자체의 의미가 가장 강한 카드라는 표시겠죠. 예, 요렇게 컵 지팡이, 뭐 컵, 막대기, 칼, 동전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장씩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그냥 쭉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요렇게 10까지 딱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원소에 있는 카드를 핍 카드라 그래요. 즉 어떤 그림이 있던지, 어떤 종류의 사물이 그려져 있던지, 인물이 뭘 하고 있던지 간에 밑에 이름이 에이스가 아닌 상황에 로마자 2번부터 시작해서 로마자 10번까지 있으면 아, 이게 핍 카드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핍 카드 외에 궁정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카드들은 각 수트에 맞는, 즉 각 사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페이지, 네이브라고도 하죠. 예, 보통 이 친구는 이제 뭐 시종, 어린아이,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기사, 나이트가 나와요. 예, 나이트, 갑옷 입은 기사. 그리고 퀸, 여왕님이 나오고요. 킹, 왕이 나옵니다. 이 궁정 카드의 이 페이지, 나이트, 퀸, 킹 같은 경우는 이게 웨이트 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웨이트 덱의 특징이고요. 굳이 왜 웨이트 덱이라고 찝느냐, 토트 덱 같은 경우는 이 상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이제 프린스, 프린세스, 나이트, 퀸으로 나와요. 뭐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이 웨이트 덱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할 겁니다. 이것만 잡고 늘어질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계열의 궁정 카드는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너 수트 하나당
10장 플러스 4장 있어요. 14장이죠. 그렇게 이거를 다 합치면은 몇 장이 될까요? 예. 14 곱하기 4인데 결국 그렇게 56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 한 줄 정리. 타로 카드라는 것은 기원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마르세유 덱이 원조인데 토트 카드라는 이상한 상징성 체계를 집어넣어서 점을 보고 상담을 하는 카드로 발전을 했으며 아서 웨이트라는 아저씨가 그 카드에 대한 상징성과 다이어트를 쭉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웨이트 덱이 되었다. 그 기본적인 웨이트 덱은 숫자와 이름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메이저 아르카나와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핍 카드 그리고 이름만 표시되어 있는 궁정 카드로 표시가 된 마이너 아르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숫자는 메이저 22장과 마이너 56장 이렇게 합쳐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와 타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부터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한 느낌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느낌 파악이냐? 이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다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가장 좀 접근하기 쉽게 보려면은 이제 저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이 카드는 이런 느낌이야, 저 카드는 저런 느낌이야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그 이후 학습이 좀 많이 편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친구 0번이죠. 구상만 하고 시작은 하지 않은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 같은 이미지죠. 그리고 이름 더 풀입니다. 바보예요. 굉장히 순진무구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1번 카드죠. 더 매지션. 지금 보다시피 4개 수트도 다 갖춰져 있고 이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무한대도 있으니까 왠지 좋아 보이죠. 무언가의 시작, 착수, 능력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 굉장히 차분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있다. 이 사람 굉장히 항상 중간만을 지키는구나. 달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있구나. 뭐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고 조용하겠구나.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즉 지금부터 벌써 지레짐작 미리 뭐 겁먹거나 뭐 아 타로 카드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상징이 있구나와 그거 우리 다 공부해야 돼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이 기본적인 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흥미가 붙게 된다면 그 이후에 찾아보는 거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서 찬찬히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유바, 다음에 봐요.